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빠 공마입니다. 네, 어르신들 요즘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하고 말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한다. 그래서 너무 외롭다. 이런 말씀들이 많으세요. 외로우니까 또 우울증 걸리고 우울증 걸리니까 또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녀들과 말이 잘 통하면서 외롭지 않을까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이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 요즘 대화가 잘 안 돼. 이걸 느낌이 와요. 왜냐하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자꾸 딴 데를 쳐다본다거나 뭔가 나의 대화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런 거 있고 또 전화도 옛날같이 자주 안 와요. 가끔 와요. 또 빨리 끊으려고 그래요. 전화해도 빨리 끊죠. 이게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면서 이제 자존감도 좀 떨어지시고 외로운 거죠. 네. 자녀 입장은 어떤가요? 자녀 입장은 우리 부모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막 하셔요. 그래서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야기를 반복하시는 경향이 있고 또 간혹 가다가 예전에 서운했던 거 이런 것들을 또 한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근데 그거 뭔지 알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끝은 다 그거로 끝나요. 네, 서운했던 거.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 저도 이제 이렇게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지. 또 그 얘기 시작이시구나 이런 느낌?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부모 입장과 자녀 입장이 이렇게 상반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네. 그럼 자녀는 싫고 그런 대화가 부모는 외롭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공빠님 이제 정말 시대가 변했어요.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고요. 요즘 핫한 단어가 챗 GPT입니다. 네, 저 그거 알아요. 네. 이제 인공지능이 뭐 명령에 따라서 모든 일을 다 수행해 주잖아요. 대화형으로 내가 뭔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다 해주고 뭐 자기소개서도 써주고 사업계획서도 써주고요. 네, 근데 그게 일반 뭐 그 자기소개서 써주는 그런 일을 하는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 나온 작품보다 더 낫대요. 네. 인공지능 자체가 기계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딩을 아주 잘합니다. 이제 코딩하는 사람도 필요가 없어. 앞으로는 챗 GPT만 잘 활용하면 사업도 할 수 있고 뭔가 일반적인 사무직들이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우리도 이게 지금 조금 힘들어요. 제가 항상 제 자랑을 하는데 제가 과학고 카이스트 출신인데 저도 따라하기가 벅찹니다. 그럼 요즘 우리 자녀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녀들이 아마도 저나 제 약간 밑에거든요. 그렇죠. 그럼 힘들죠. 가장 치열하게 사는 딱 그 시대죠, 지금. 지금 정신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도 외롭고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도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부모님을 만났는데 계속 과거 이야기만 하거나 본인의 한스러운 이야기만 하거나 이러면 어떨까요? 그렇죠. 힘들죠. 힘들죠.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 챗 GPT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저는 일단 질문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질문에 따라서 답이 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질문을 제가 영리하게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면 걔는 아주 멋진 일을 해내는 거죠. 네. 그런데 대충 이상하게 던지면 이제 엉망으로 해오는 거죠. 그렇죠. 질문이 중요합니다. 질문을 잘하려면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질문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예전에 그런 기억 없으셨어요? 그 학교 다닐 때 질문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질문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질문하면 왕따 되는 세대에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잘해야 되는데 그냥 궁금한 거를 질문하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고 아주 또 잘하려니 이 질문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안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희 어르신들도 질문을 해요. 근데 질문이 조금 거시기하죠. 그걸 이제 우리가 꼰대가 됐다. 네. 공부님 꼰대형 질문이라고 아세요? 대충 느낌은 오는데. 찔러보기식, 네. 알아보기, 그다음에 야단치기 위한 뭔가 트집 잡기 위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꼰대형 질문. 홍기하기 위해서 밑밥 까는. 그렇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질문. 뭐 예를 들면 뭐 왜 결혼 안 하냐? 네. 얼마나 버냐? 얘기는 안 났냐? 그렇죠. 그럼 뭔가 이제 그 질문인데 이것이 질문인가? 질문을 들으면서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질문. 관계를 단절시키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질문을 일단 피하는 게 그게 이제 질문을 잘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질문을 안 해야죠. 네. 그럼 이제 좋은 질문,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자녀나 아니면 후배라든지 우리 손자녀들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세정을 살펴주는 거. 이제 뭐가 힘든가? 그렇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뭔가?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관심사로 살고 있고 앞으로 뭘 하고 싶어 하는가? 그걸 하고 싶은데 뭐 때문에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고. 그걸 질문해 보세요. 네. 공빠님 그러면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음. 뭐가 힘든 일은 없니? 음. 그렇죠. 뭘 할 때 그렇게 즐겁니?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일 하니? 그 일이 재미있니?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고 그 일을 하면서 뭔가 제일 어렵고 뭐 보람 있는 건 뭔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은 자기 이야기는 다들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자기 분야잖아요. 그럼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런 보람도 있고 이런 자부심도 있고 근데 어려운 점은 이거고 그래서 앞으로 나는 뭐 이런 걸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풀어갈 수 있죠. 그러면 대답을 하면서도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자녀들도. 이렇게 질문이 중요한 거를 알겠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가도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나의 발전을 위해서.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질문이 없는 사람은 그냥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고 아무 발전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굉장히 적으세요. 네. 그게 뭐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뭘 할 때 행복한가? 그리고 나는 꿈이 뭔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나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죠. 근데 그거를 제가 제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봤어요. 이상한 그런 대화 같지만 진지하게. 근데 정말 못해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다이어리를 처음 쓰기 시작할 때 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써봤었거든요. 공파님도 그거 많이 해보시잖아요. 네. 버킷리스트 몇 개가 안 나오죠. 그 버킷리스트 처음에 3개 쓰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네. 초반에. 근데 지금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질문이 필요한 이유, 관계를 좋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질문 이상 가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좋은 질문. 네. 그죠? 관계를 좋기 위해서 3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또 3가지? 네. 첫 번째, 인사 잘하기. 네. 두 번째, 질문 잘하기. 세 번째, 잘 듣기.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네가 먼저 인사해야지 이렇게 고개 뻣뻣하니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이 들수록 먼저 밝게 인사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열린 질문, 네. 상대의 관심과 상대를 이렇게 치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질문들. 근데 또 질문을 해놓고 내가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만히 귀 기울여 주는 거. 잘 들어주는 거. 네. 잘 듣는 것만큼 그 좋은 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상대가 자녀가 됐든지 손자녀가 됐든지 아니면 친척이든지 지인이든지 다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를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질문이 필요한 이유 그럼 3번째는 뭔가요? 우리가 조직의 리더로서 질문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조직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뭐가 리더냐? 가장 중요한 조직의 리더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특히 우리 여성 시니어분들은 집안의 어머니잖아요. 할머니고. 이 어머니 역할이 저는 가정에서 99%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엄마가 리더로서 역할을 잘하면 그 집안은 정말 잘 됩니다. 자식들도 잘 되고 손자들도 잘 됩니다. 공부하지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여자가 리더다, 그 네. 집에. 그럼 도대체 남자는 뭐 하는 거예요? 남자는 헛개비입니다.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근데 대부분 남편들은 뭔가에 몰두하고 이렇게 하면 남자들이 왜 여러 가지를 못 하잖아요. 네. 그 밖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지금 싸워서 그럼요. 먹거리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몰두해 있으니까 몰라요. 원시 시대부터 지금까지 저는 일관된 그런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정을 지키는 사람은 엄마다. 그래서 엄마가 자녀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느냐, 그리고 남편에게 어떤 질문을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네요. 중요하다. 그럼 우리 집의 리더는 접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저에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그럼 어떤 질문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대화가 노곤노곤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하고 대화가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을 네, 우리가 질문을 잘하는 그런 것으로서 한번 풀어보려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책을 보면은 진짜 비법들이 많이 있고요. 네. 제가 질문에 대한 책이 여기 서재에 한 5권 정도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권만 딱 추천드리자면 한근태 작가님의 고수의 질문법. 그 책이 저는 가슴에 많이 와닿고 정리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 얘기했나? 이제 저희가 주말 부부라서 이제 매일 통화를 하잖아요. 공파님이 항상 이렇게 물어주세요. 지금 뭐 하나? 그리고 컨디션 어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질문이 너무 좋아요. 되게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아, 내 컨디션이 어떤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 질문이 굉장히 좋은 질문 아닌가? 네. 뭐 기분도 어떤가, 네. 몸 상태는 어떤가, 어떤가. 그런 것들을 질문함으로 인해서 서로 점검이 되잖아요. 화장실 갔다 왔나?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챗 GPT 시대에 정말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기로에 서 있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힘들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 것이냐. 잔소리나 훈계, 꼰대짓이 아닙니다.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우리 자녀들이 기운을 북돋을 수 있는 질문하는 법도 한번 공부를 해보자. 네. 그런 취지에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